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이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반도체 부분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2019년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3년 뒤에 시가총액 100조 원의 그러한 기업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기업 가치 100조 원. 지금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기업도 달성하지 못한 그런 목표인데요. 자, 오늘은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의 기업 가치 100조 도전 이야기, 이것을 비즈니스포스트의 김디모데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입니다. 예, 요즘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도 80조 원대에 들었고, 뭐 시가총액 100조 원대가 어느새 뭐 가시권에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기업가치 100조 원을 달성할 거다. 아니다, 좀 더 땡겨서 2021년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석희 사장이 이제 목표로 100조 원을 내걸었거든요. 자, 어떠한 전략을 펼쳐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추세로 본다면 이석희 사장의 꿈이 눈앞에 와 있는 셈입니다. 이석희 사장은 10월 말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발표하면서 기업가치 100조 원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고무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한 3월만 해도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48조 원까지 떨어져서 100조 원 굉장히 멀어 보였는데요. 어느덧 주가가 꾸준히 오르더니 이제 100조 원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한 12만 원에 근접해 있는데요. 이게 13만 7천 원이 되면 기업가치 100조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보니까 정말 머지 않았다, 정말 피부에 좀 와닿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회사로서 이제 100조 원의 기업 가치를 만드는 거,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올해 7월 기준으로 봤을 때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 기업가치 100조 원을 달성한 곳은 TSMC, 삼성전자, 엔비디아, 인텔,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이렇게 7개 기업밖에 되지 않는데요. 대부분이 시스템 반도체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한국 기업이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40조 원 정도 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한 절반 정도가 반도체 사업에서 나오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가치가 한 200조 원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SK하이닉스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오늘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한 88조 원, 지금 이 정도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전자를 빼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100조 원이 된 기업이 없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부문으로 기업 가치를 100조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그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사업으로 정말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보면은 SK하이닉스가 D램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이미 뭐 글로벌에서 투톱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100조 원은 뭐 금방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부족한가요? 좀 다른 게 더 필요한가 보죠? 네, 분명히 SK하이닉스 D램 사업만 보면 매출이 삼성전자의 한 60%, 70% 이 정도 되고요. 글로벌 점유율도 30% 가까이 돼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낸드 사업입니다. SK하이닉스의 낸드 점유율은 글로벌 한 4, 5위권 정도에 있고요. 지금 8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D램에 비해서는 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이전부터 낸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바 메모리 인수를 추진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키옥시아죠, 이렇게 노력들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석희 사장이 정말 한국 기업 역사상 최고의 빅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에 나선 거고, 그 인수액이 지금 10조 3천억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렇죠. 네. 이석희 사장이 이번에 인수를 발표하면서 직원들한테 보낸 메일 제목이 D램과 낸드 양날개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비상합시다, 이런 메일을 보냈는데요. 여기서 이석희 사장은 SK하이닉스가 낸드 사업에서 후발주자로서 약점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하지만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발판 삼아서 기존 D램 사업의 낸드 사업까지
그 메모리 사업의 양대축을 공고하게 하겠다. 이 같은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석기 사장은 안정된 성과를 내고 있는 D램 사업만큼 낸드 사업이 성장한다면 기업 가치 100조 원이라는 SK 하이닉스의 목표가 반드시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군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인텔 사업부문 인수가 이석기 사장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업계가 이석기 사장의 이 역할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아마도 이석기 사장이 인텔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석기 사장이 SK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반도체에서 경력을 시작하긴 했지만 인텔로 옮겨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인텔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 인연이 이번에 인텔 인수의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인수가 성사되기까지 2년 정도 걸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석기 사장이 SK 하이닉스 CEO에 취임한 전후로 이렇게 인수 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기 사장은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번 인수의 목적 그리고 배경 이런 것들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만큼 인수에 공을 들였다라는 점을 이렇게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인텔 인수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닌데요. 향후 인수 과정이나 인수 통합 과정 이런 데서도 이석기 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건 이제 이해를 했고, 어쨌든 어마어마한 딜을 이제 해냈는데, 자, 그러면 이석기 사장이 인텔의 그 낸드 부분을 인수해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이번 딜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건지, 뭐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낸드 사업에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낸드 점유율 그리고 인텔의 낸드 사업 점유율이 한 10% 정도로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두 회사를 합치면 20%가 돼서 낸드 점유율 세계 2위 정도에 올라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겠군요. 네. 예.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석기 사장은 5년 안에 낸드 매출을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점유율 30%대인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 외에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회사의 낸드 사업을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석기 사장은 두 회사의 사업이 상호 보완적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모가 이렇게 커져서 있는 건 아는데 또 의미를 둔 게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SK 하이닉스와 인텔의 낸드 사업에서 주력 기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는 CTF 방식의 모바일 낸드에 강점이 있고 인텔은 플로팅 게이트 방식의 서버용 낸드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가 TLC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인텔은 QLC 기술에 강점이 있다. 이런 점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술 포트폴리오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시장 잠식의 위험이 없이 사업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석기 사장이 그동안 SSD 같이 이렇게 낸드 솔루션 분야에도 상당히 힘을 쏟아왔는데요. 인텔이 기업용 SSD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또 컨트롤러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SK 하이닉스의 낸드 솔루션 사업 경쟁력도 높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 그리고 인텔이 가진 기술이 서로 겹치지 않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이제 낸드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176단 4D 낸드에 대해서 그것도 좀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역시 그 SK 하이닉스 낸드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큰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28단 낸드의 개발과 양산을 세계 최초로 발표를 했는데요. 176단은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먼저 발표를 하면서 한 발 늦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사장도 곧바로 176단 낸드 개발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 지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직 SK 하이닉스가 176단 낸드 양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했다. 그걸로 충분한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석기 사장이 176단 낸드의 시장 경쟁력을 인정받는다면 낸드 사업의 실적 개선 속도도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낸드 사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 SK 하이닉스의 낸드 사업 부분 정말 기대가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정말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사장이 예고한 대로 낸드 사업 부문도 경쟁력을 키워간다면
낸드 그리고 D램 이 메모리 반도체 양쪽 부분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SK 하이닉스의 D램 사업 부문 그리고 비메모리 그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석희 사장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